이렇게 해서 밸브 바디를 전체 분해를 해서 오버홀하는 작업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어떤 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작업하는 걸 많이 안 찍는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작업하는 게 다 똑같다고 생각이 자꾸 들어요. 미션을 탈거하는 거, 장착하는 거, 분해하는 거 거의 다 이제 똑같은 일의 반복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영상은 많이 안 찍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이렇게 분해를 해야지만이 정상적인 오버홀 작업이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미션쟁입니다. 오늘 지금 작업할 차량은 BMW 550i예요. 이 차량은 지금 입고 당시에 차주분께서 변속 충격, 그리고 주행할 때 가속 페달 밟을 때 울컥거리는 증상, 그리고 뒤에서 좀 소음이 나는 증상으로 좀 입고를 하셨어요. 조금 몇 가지를 더 좀 점검을 좀 해보고 시운전을 해볼 건데, 우선 이 차량은 ZF4의 8HP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차 이름처럼 550이기 때문에 배기량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저희가 디테일하게 한번 시운전도 해보고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누적 주행거리가 지금 21만 킬로 정도 운행을 하셨고요. 지금 차량을 한번 시운전을 해서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는지, 차주분께서 가장 불편해하시는 증상이 어떤 증상인지 한번 시운전을 해보고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생기는 그런, 그러니까 추월하고자 할 때 생기는 그런 증상들, 그 다음에 시프트 다운될 때 생기는 증상들, 다 지금 원인은 달라요. 그래서 시운전을 하면서 지금 그런 증상들은 다 확인을 했으니까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좀 수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편에서는 밸브 바디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이제 바로 들어가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브바디를 다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를 다 했고, 우선은 원인은 좀 나왔어요. 제가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마이크가 지금 안 들어가 갖고 다시 한번 좀 다시 찍고 있는데요. 원인은 나왔습니다. 원인은 나왔고, 원인은 근본적으로 이 밸브 하나가 쩔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요 지금 보여지는 전체 이 부분이 밸브 바디를 전체를 분해를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이 부분이 어퍼 밸브 바디, 그리고 이게 로어 밸브 바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은 미션을 컨트롤하는 TCU, 테컴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는 TCU, 그리고 전체적인 이 밸브 바디 안에 들어가 있는 속 부속품, 한번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큰 덩어리 2개, TCU, 전반적인 이제 밸브 바디 안에 들어가 있는 밸브들의 모습, 그 위에 솔레노이드 밸브, 그리고 플레이트,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이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교환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자, 보일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 요 부분이 다 파먹었습니다. 파먹어서 보이실까? 이렇게 보면 파먹게 되면 이게 유압 어큐뮬레이터 작동하는 그 부분이긴 한데 유압이 누설이 돼요. 그리고 보시는 이런 까만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가스켓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가스켓 역할을 해서 이 유로와 유로 사이를 밀봉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뒷판과 앞판 유로 형상은 틀립니다. 조금씩 틀립니다. 완전히 틀리죠. 유료 형상이 전반적으로 보시면 뒷판과 앞판은
유래 형상이 틀립니다. 그만큼 요 밸브도 유래 형상이 틀리고. 자, 이제 이 근본적으로 여기가 왜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밸브가 쩔었어요. 이 밸브가 쩔었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많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구멍 안에는 당연히 밸브가 다 들어있겠죠. 지금 분해되어진 이렇게 요 구멍과 요 구멍, 이 구멍 안에는 이 밸브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밸브들이 생긴 거는 비슷하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틀립니다. 밸브가 스프링의 사이즈도 틀리고 스프링의 두께도 틀리고 전부 다 틀려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이 밸브가,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이고 요거는 알루미늄과 조금 재질이 틀린, 이것도 이제 알루미늄이긴 한데, 이 밸브가 솔레노이드 밸브가 TCU에서 전원을 ON 했을 때 유압이 유로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유압이 딱 들어갔을 때 이 밸브가 이렇게 유로를 막고 닫고 있어요. 닫고 있는 형상이었다가 유압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 스프링의 장력을 이기고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유로가 열리겠죠. 이게 안 보이실래나?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해서 유로가 형성이 돼서 유압이 딱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ON이 됐을 때 이 밸브가 요 가만히 보시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겠습니다. 요 지금 유로 하나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상태에서 솔레노이드가 ON이 됐을 때 이게 스프링 장력을 이기고 눌리게 됩니다. 눌려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당연히 유압이 지금 요 보이시는 요 부분으로 유압이 나오겠죠.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가 딱 오프가 됐을 때는 유압이 해제가 되면 그 다음엔 여기 보시는 요 리턴 스프링에 의해서 밸브가 다시 위로 눌러서 이렇게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반쯤 이렇게 열려 있을 때는 유압이 예를 들어서 10kg의 유압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7kg, 8kg 유압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미션 내부에서는 슬립이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타버리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밸브 바디를 분해를 했을 때 이 부분을 그럼 저희가 어떻게 풀어내느냐, 대개는 이 밸브 바디가 이렇게 밸브 하나가 쩌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떠한 변속기도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그 안에서 슬러지, 쇳가루가 당연히 발생을 해요. 그 쇳가루가 돌아다니다가 이 밸브 바디 안에 돌아다니다가 이 특정한 밸브 사이를 딱 막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밸브가 특히 이렇게 지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더 쩐다고 어쨌든 이 고착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분해를 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슬러지 가루를 전부 다 분해를 해서 빼줘야지만이 이 밸브들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밸브를 이렇게 전체 분해를 해서 오버홀 할 때도 꼭 이 간혹가다는 이 스프링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스프링의 역할은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해서 압이 가해졌을 때 이 스프링 힘을 이기고 밸브가 눌려지고, 그리고 유압이 해제가 됐을 때 다시 이 스프링의 힘으로 밸브를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스프링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유압이 몇 킬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보시는 이렇게 얇은 스프링, 이렇게 큰 스프링, 이건 더 큰 스프링, 이 스프링 종류도 상당하게 다양하게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요거를 영상으로 담기가 좀 애매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해해서 클리닝을 하고, 또 요 차량, 이 550i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변속 충격이 생겼던 게 주된 원인이 이 솔레노이드, 이 밸브예요. 이 밸브가 이 알루미늄 하우징 안에서 고착이 되니까 리턴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 변속 충격 이런 것들이 생기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좀 분해를 해보면 좀 일반적으로 보시기에는 좀 뭐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미션 전문으로 하시는 분 위에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버홀해서 클리닝하고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 스프링의 위치가 하나도 바뀌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얘는 길이가 같지만 얘는 길이가 틀립니다. 분명히 길이가 틀려요. 이게 위치가 바뀌게 되면 장착은 가능해요. 그런데 차는 이상한 증상이 생기게 되고, 이 밸브도 더 같아 보이긴 하는데
사이즈가 틀립니다. 분명히 사이즈가 틀립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비슷하고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꼭 전문가들한테 저희는 의뢰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클리닝을 하고 저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게끔 또 마무리를 해서 차량을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 뭐 더 클리닝하고 이런 작업들은 영상에 담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밸브 바디를 전체 분해를 해서 오버홀하는 작업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어떤 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작업하는 걸 많이 안 찍는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작업하는 게 다 똑같다고 생각이 자꾸 들어요. 미션을 탈거하는 거, 장착하는 거, 분해하는 거 거의 다 이제 똑같은 일의 반복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영상은 많이 안 찍고 있는데, 어쨌든 요 부분도 이렇게 분해를 해야지만이 정상적인 오버홀 작업이 되는 거고. 네, 이제 작업을 다 마무리해서 시운전을 나왔는데 지금 급가속을 할 때도 툭툭 치고 이런 증상은 전혀 없어요. 급가속을 할 때도 전에 있었던 변속 패턴하고는 상관없이 불일정하게 툭투둑 툭투둑 이런 증상도 없고, 그리고 이제 변속 충격도 시프트 다운될 때 변속 충격이 좀 있었는데 그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수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다가 시프트 다운 하는데도 변속 잘 된 것 같아요. 수리 잘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밸브 바디 내용을 좀 담으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밸브 바디, 이 차량도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건 밸브 바디 안에 있는 그 한 20개 가량의 밸브 중에서 특정한 밸브 한 개가 저희 표현으로 이제 쩔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쩔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시프트 다운되면서 그 밸브 바디 안에 있는 그 밸브 하나가 하는 역할이 가마 밸브 같은 유압을 컨트롤해주고 유압을 좀 제어를 해주는 전반적인 유압을 제어해주는 밸브예요. 근데 그 밸브가 만일에 정말로 1대1로 완전히 고착이 됐다고 하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가 아예 타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압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이제 밸브 바디를 분해를 해서 안에 있는 어큐뮬레이터 그리고 뭐 플레이트 판 이런 걸 교환을 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데 뭐 그런 거 교환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영상 중반부에 보신 것처럼 밸브 바디를 전체를 분해를 하게 되면 정말로 많은 양의 부품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하나하나들 전부 다 원래 나왔던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야지만이 정상적인 작동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밸브 바디 전체 분해를 하고 오버홀 하는 거는 혹시나 뭐 개인 오너분들이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워낙 내용도 크고 또 간혹가다 일반 정비소에서 그렇게 전체를 오버홀 했다가 부속이 남아요. 특히 이 BMW도 BMW지만 벤츠 계열들, 아우디 계열들은 이 스틸 볼이 들어가는데 이 BM은 이제 플라스틱 볼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책 밸브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스틸 볼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스틸 볼이 하나가 남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위치를 찾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고, 혹은 잘못 위치를 찾아서 넣었을 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말로 좀 경험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꼭 하시길 권해드릴 거고요. 이 차량은 오늘 내용으로서는 밸브 바디에 전반적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 부분들 한번 충분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미션쟁이는 그래도 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제 부품을 살려서 쓸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션쟁이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